쌍디는 갈링과 혈투를 벌이고 있었으나 이오가 난입하며 갈링에게 정타를 허용하며 치명상을 입습니다. 하지만 쌍디는 제2의 정상회전에서 마리드 잠브를 깨우치며 사왕 비먼과의 정면 대결에서 승리하였기에 사실상 사왕을 초월하는 강자가 되었고, 갈링과 이오를 2대1로 상대하면서도 약간의 열세만을 가질 뿐 거의 대등한 승부를 펼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갈링은 감탄하며 나와 이오를 상대로 이 정도라니 검은다리 쌍디 항상 이상의 강자로군 이라고 말하였고, 쌍디는 여유로운 모습으로 담배를 피며 후 잘 알았으면 지금이라도 도망가지 그래 라고 응수합니다. 그리고 이오는 발끈하는 모습을 보이며 감히 버러지 따위가 입을 놀리는군 이라고 말한 뒤 자신의 양 주먹에 각각 폐양색 패기와 무장색 패기를 휘감은 뒤 쌍디를 향해 빠르게 다가와 쌍디의 복부를 타격하려 합니다. 하지만 쌍디는 자신의 다리에 무장색 패기를 두른 이후 이오의 주먹을 막아섰고 이오와 쌍디의 주먹이 충돌하게 됩니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쌍디는 빈틈을 허용하게 되었고, 갈링은 채를 사용하여 쌍디에게 빠르게 다가온 뒤 자신의 검 크레센트 소드의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이후 월야참을 사용하여 쌍디를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갈링의 월야참은 달이 떠있을 때 위력이 증폭된다는 특징이 있으나 어인섬은 해저에 있기에 달빛이 닿지 못하며 쌍디와 갈링이 전투를 치르고 있을 당시에는 낮이었기에 갈링의 월야참은 쌍디에게 치명상을 입히지 못합니다. 그리고 쌍디는 곧바로 혈통인자를 발현하며 상처를 일부 회복한 이후 쇠고기 버스터를 사용하여 이오를 공중으로 날려버리는 데 성공하였고, 이후 곧바로 갈링에게 접근하여 마신 요화를 사용하여 갈링의 복부를 타격합니다. 그리고 쌍디의 뒤에서 악마의 형상이 나타났고 갈링은 쌍디에게 정타를 허용하여 날아갑니다. 그리고 쌍디는 마신 요화를 사용한 뒤 숨을 고르고 있었으나 그 순간 다시 이오가 전장으로 복귀하며 이오는 곧바로 권패 충돌 정권 지르기를 사용하여 쌍디를 땅에 처박아 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쌍디는 한 명도 버거운 녀석들인데 두 명의 협공이 매우 뛰어나다. 마치 오랫동안 합을 맞춰온 것 같군. 거기다가 오로선까지 나타났다. 이거 원 절망적인 상황이구만 라고 말합니다. 쌍디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으며 침착한 모습을 보이며 곧바로 전장에 복귀합니다. 그리고 갈링과 이오는 템포를 더욱 올리며 쌍디를 몰아붙이기 시작하였고, 갈링은 이 녀석만 쓰러지면 사실상 전쟁은 끝이다. 이 녀석을 쓰러뜨린 뒤 곧바로 포세이돈을 확보한다 라고 말했고, 이오는 알겠습니다 대장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쌍디는 내가 패배하게 되면 시라장이 너희들에게 잡히겠군. 그렇다면 더더욱 쓰러질 수 없겠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쌍디는 한 단계 더 높은 경지로 각성하는 데 성공하였고, 쌍디의 마리드 잠브가 더욱 정교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쌍디는 곧바로 갈링의 복부를 향하여 캐비어 크래시를 사용하여 마치 한 마리의 상어처럼 갈링의 복부를 파괴하며 갈링을 멀리 날려버리는 데 성공하였고, 갈링은 복부에 입은 충격으로 인하여 입가에서 피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쌍디는 곧바로 공중에서 한 바퀴 회전한 이후 트러블 크래시를 사용하여 이오를 내리찍었고, 이오는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이를 방어하려 했으나 쌍디의 트러블 크래시가 워낙 강력했기에 이오 역시 충격을 이겨내지 못하며 땅에 처박힙니다. 그리고 쌍디는 지친 듯한 모습을 보이며 숨을 헐떡이고 있었고, 이윽고 갈링과 이오가 다시 쌍디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쌍디는 곧바로 전투를 이어가기 위하여 갈링과 이오를 향하여 달려가나 그 순간 샌드웜의 형태로 변한 피터가 나타났고, 피터는 곧바로 쌍디를 집어삼켜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쌍디는 찰나의 순간 월보를 사용하여 공중으로 날아올랐고, 쌍디는 피터에게 잡아먹히진 않습니다. 그리고 쌍디는 절망하며 오로선까지 합세한 건가? 이러면 정말 패배할지도 모르겠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모리아, 크로커다일, 도플라밍고, 버기가 나타났고, 모리아는 뿔 도마뱀을 사용하여 이오의 복부를 뚫어버립니다. 또한 크로커다일과 도플라밍고는 동시에 초성달 사구와 가스레드를 사용하여 갈링을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버기는 동강동강 열매의 능력 각성을 통하여 피터를 반토막 내어버리는 데 성공하였고, 피터는 몸이 반토막 나며 땅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버기는 자신이 공격을 해내고도 못 믿겠다는 표정을 지으며 이게 사왕 버기님의 힘이다. 사왕 샹크스조차 날 보고 두려움했던 이유가 이거다 라고 말했고, 크로커다일은 너무 무거운 짐을 지게 했군 검은다리 라고 말했고, 도플라밍고 역시 웃음을 지으며 훗훗훗훗 저번보다 훨씬 강해졌군. 너희 일당의 성장 속도는 경이로울 지경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리아는 히히히히 신의 기사단은 우리에게 맡겨두라고. 넌 재수없는 영감을 잡는 거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쌍디는 크로스길드가 등장했기에 든든해하는 모습을 보이며 저 녀석들의 도움을 받을 날이 올 줄이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피터는 곧바로 초회복력을 선보이며 신체를 회복하는 데 성공하였고, 갈링과 이오 역시 충격은 받았으나 쓰러질 정도는 아니었고
아니었기에 곧바로 전장으로 복귀합니다. 그리고 피터는 검은 다리는 내가 맡겠다. 너희들은 크로스 길드를 처리하도록 이라고 명령하였고 갈린과 이오는 무릎을 꿇으며 명을 받들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쌍디와 피터, 크로스 길드와 신의 기사단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남이 브룩 초파가 등장한 이후 알라바스타고는 해적왕의 일당이 등장했다는 사실에 기뻐하며 사기가 올라가게 되었고 궁지에 몰린 알라바스타고는 해군들을 몰아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차돈 중장은 전보벌레를 통하여 무전을 받게 되었고 지금 막 상부에서 전해 들어온 소식이다. 현재 콩 전군 총수님께서 이끄는 지원군이 알라바스타를 향해 오고 있다. 라고 말했고 순식간에 해군들의 사기 역시 상승합니다. 그리고 콩이 원소였던 시절을 잘 알기에 콩의 강함을 잘 알고 있는 코브라는 당황하며 구 해군 원수 콩의 등장인가, 지금 눈앞에 있는 해군들을 막기도 벅찬데 그렇게 압도적인 존재가 나타난다면 정말 막을 방도가 없는데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해군들은 더 거세게 진격하며 알라바스타의 수도이자 마지막 항진지인 아르바나를 함락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르바나 전역을 뒤덮을 정도의 강력한 폐왕색 패기가 해군을 덮쳤고 아르바나로 향하던 해군의 대다수가 정신을 잃으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차도는 당황하며 무슨 일인가, 폐왕색 패기 이 정도 위력이라면 설마 라고 말했고 은소틸 소장 역시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레이더에 많은 수의 적들이 포착되진 않았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타마리스크 해안의 빨간머리 해적단의 선박이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아르바나의 상공에서 큰 폭발이 일어났고 공중에서 샹크스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알라바스타와 네팔타리 가문은 포네그리프를 남긴 장본인들, 최후의 전쟁에서 분명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자들이다. 알라바스타를 멸망시키고 네팔타리 가문의 공주 비비를 데려가려면 우선 나부터 쓰러뜨려야 될 것이다. 라고 말했고 샹크스는 공중에서 해군들을 향하여 카무사리를 날립니다. 그리고 고작 일반 해병들이 샹크스의 카무사리를 막아설 리가 없었고 해군들은 추풍낙엽처럼 쓰러져 나갑니다. 그리고 차도는 곧바로 전보벌레를 통하여 콩에게 연락한 뒤 공 전군 총수님 차돈 중장이 보고합니다. 현재 알라바스타의 수도 아르바나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탈환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하지만 빨간머리 해적단이 나타났고 아르바나를 탈환하기는커녕 해군이 전멸될 위기에 빠졌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콩은 빨간머리 샹크스, 수십 년간 움직임이 없던 녀석이 밀짚모자가 움직인 순간을 기점으로 세계의 운명에 크게 관여하는군. 흥분하지 마라 차돈 중장, 이제 곧 도착한다. 또한 우린 그분과 함께 알라바스타로 향하는 중이니 제 아무리 빨간머리 해적단이라고 할지라도 비비를 지키지 못할 테다. 라고 말합니다. 대군은 압도적인 전력을 바탕으로 알라바스타를 몰아붙이며 수도 아르바나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탈환합니다. 그리고 밀짚모자 일당의 개입으로 분위기가 바뀌긴 했으나 현실적으로 초파 브룩 나미가 전쟁의 판도를 뒤집는 것은 불가능했고 대군은 아르바나의 성벽을 거의 다 허물어가며 아르바나를 탈환하기 직전에 놓입니다. 하지만 샹크스를 필두로 한 빨간머리 해적단이 나타났고 전쟁의 판도는 완전히 뒤집히게 됩니다. 샹크스는 등장과 동시에 폐왕색 패기를 뿜어내며 대부분의 해군들을 기절시키는 데 성공하였고 차돈 중장과 마하는 침착한 모습을 보이며 곧바로 파시피스타 마크 3를 투입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해군 중장과 소장들 역시 전면에 나섰고 알라바스타 근처 지부에 주둔 중이던 해군의 지원군이 도착합니다. 그리고 벤베크맨은 아직 해군의 메인 전력은 등장하지 않은 것 같군. 하지만 저 녀석들의 등장으로 유일한 탈출구였던 타마리스크 항구 쪽 역시 봉쇄되었다. 우리의 선박들 역시 타마리스크 항구 쪽에 묶여있고 라고 말했고 샹크스는 타마리스크 항구 쪽의 해군들을 뚫고 강행한다. 우선 비비를 확보하는 게 우선이다. 시간을 지체한다면 세계정부 측에서도 강수를 둘 테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곧바로 전장으로 뛰어들었고 벤베크맨은 고심에 빠진 모습을 보이며 만약 해군이 우리의 선박을 부숴버린다고 해도 알라바스타에 구비된 선박이 남아있을 터 그 배를 타고 해안을 통해 알라바스타를 빠져나갈 수 있다. 샹크스 녀석 급하게 움직이는 줄만 알았는데 나보다 더 먼 수를 보고 있었군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벤베크맨을 포함한 빨간머리 적단 역시 전장에 투입됩니다. 샹크스는 선두로 나서며 전장에서 활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해군본부 소장 트위스트와 해군본부 준장 찰거머리가 동시에 나타나 샹크스를 베어버리려 하며 죽어라 샹크스 라고 외칩니다. 하지만 샹크스는 검을 뻗지조차 않으며 오직 폐왕색 패기만으로 해군본부 소장과 준장을 동시에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파시피스타 마크 3 열구가 나타나 샹크스에게 일제히 레이저를 쏴버렸으나 샹크스는 참격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레이저를 베어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카무사리를 사용하여 파시피스타 마크 3 열구를 동시에 베어버렸고 파시피스타 마크 3는 버블실드를 사용하여 샹크스의 카무사리를 막아내려 하였으나 역부족이었습니다.